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네, 어,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연이 왔습니다. 네. 사실은, 사연을 받겠다고 제가 19화에 공지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 어, 뭐, 대단한 공중파 라디오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팟캐스트 방송에 누가 사연을 보내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죠? 어,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렇게 공지를 하고, 며칠간 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래. 이 사연 보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나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며칠 확인한 이후로는 메일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방송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11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한 5시쯤에 제가 전날 이제 일찍 자가지고, 5시 좀 넘어서 깼는데, 5시, 6시쯤 깼던 것 같아요. 깼는데, 그냥 핸드폰을 켜서 이리저리 뭘 보다가 갑자기 그 구글 메일 어플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뭔가 와 있는 거예요. 뭐지?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에. 그랬더니, 청취자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사연이 2통이나, 와, 어떻게 이렇게 또 한꺼번에 2통. 한 통 오는 것도 정말 아주 놀라운, 정말 신기한 일인데, 2통이나 와가지고, 꽤나 그 새벽에 놀랐던, 예, 이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 두 사연을, 드디어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선은, 사연을 읽기 전에,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연을 읽으면서, 이거 내 사연이다 아시겠죠? 예. 그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제일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해보시고, 사연에 공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줄여서, 알파벳 B, B님이라고 부를게요. B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다코님 안녕하세요. 요즘 인다코님 팟캐 듣는 재미에 푹 빠진 1인입니다. 허허. 사연도 받으신다기에 사연을 가장한 제 고민을 하나 보내볼까 합니다. 전 20대 후반 연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숨이 들어가 있군요. 네. 40대 중후반 되는 노처녀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앞으로 이 직장 동료를 A라 칭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담당 교수님이 배정되어 있어서 연구 간호사 간 상하 관계는 없지만 A가 저보다 경력도 많고 나이도 한창 많기에 사수처럼 생각하며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째 근무 중인데 A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첫 번째, 각자 맡은 연구가 다르기에 업무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저보다 일한 지 오래되었고 업무 처리가 빨라서 맡은 연구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업무량이 적다곤 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뭐가 일이 있어? 내가 일이 많지. 오늘도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난 연차도 못 내. 라고 큰 소리로 성을 내십니다.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일 많다는 사람이 수요일만 되면 오전에 2시간씩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 티타임이 한 번 가면 길어질 걸 아니까 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빼면 자기를 싫어하냐고 우는 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잡일도 많아지고 다른 진로 쪽으로 생각 중이라 이직이 고민이다 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자기도 관두고 싶다, 일하기 싫다, 현타 온다 등등 지겨운 레파토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도 할 일이 있어 적당히 들어주고 슬슬 자리를 일어서려 하면 눈치를 줍니다. 세 번째, 교수님께서 저에게 몇만 원 정도 충전된 카페 카드를 주셔서 매번 점심 이후 제가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같이 점심시간 때 국밥집을 갑니다. 반찬을 엄청 집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랑 양파 등등 리필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또 순삭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하녀인 건가? 뭐가 저리 당연하다 생각하지? 현타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네 번째, A는 뒷담화를 즐기는 편입니다. 분명 제 욕도 많이 할 거예요. 그닥 신경은 안 쓰이나 간혹 교수님들에게 저에 관한 얘기를 와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담당 교수에게 이 선생님은 저보다 일이 적은데 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받나요? 월급 얘기겠죠. 이 선생님은 출근을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저 9시 출근이라 하면 보통 5분 전에 옵니다. 아이고 5분 전이면 진짜 양호하신 거죠. 저는 한 30초 전에 들어가거든요. 정말 빨리 오시는 거죠. 5분 전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오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제 3자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받으니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얘기를 전해주셨군요. 다섯 번째, A가 연봉 인상에 대해 교수에게 말해보라 하더군요. 전 알아서 올려주지 않겠냐. 제가 말하긴 시기상조인 듯 하다 하니 그럼 평생 그 월급 받고 일한다, 말해야 안다 하길래 조심스레 교수에게 인상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런 건 또 약간 츤데레 같으시네요. 그리고 몇 개월 후 10만 원 인상을 해준다 해서 아, 그래도 A의 조언을 듣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A가 자긴 N년 차에 얼마 받는데 선생님은 2년 차에 이만큼 받냐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핏대 세우며 말하더라고요. 응?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뭐 어쩌라는 얘기야. 말 안 하면 야, 연봉 그거 계속 그것만 받고 있어 하고 조언해줘서 얘기를 했더니 올랐더니 아니 나는 그때 그만큼 못 받는데 너만 왜 더 받아? 너는 왜 이만큼 받아? 이러시고 아 정말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네요 진짜. 여섯 번째, 자긴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천국행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전 교회를 안 다니니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간혹 종교에 대해 심취해서 말할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신 분들 계시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중인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이제 어떤 공공장소 이런 데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네. 종교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얘기를 언급을 안 하고 적당히 지켜주고 이제 존중을 해주면 좋은데 뭐 종교를 가지고 있든 뭐 무교든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거부감이 들죠. 좀 불편하죠 정말. 음, 일곱 번째.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별장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셔서 본가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안일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한번 A가 저에게 퇴근하고 뭐해? 라고 말해서 밀린 집안일 좀 하려고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 엄마는 뭐해? 아직도 시골이래? 엄마 맞아? 라더군요. 너무 유아적인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네요. 뭔 소리야? 아니 혼자 살면 그 사람이 자기 몫을 하는 거지. 미를 일을 하고 하는 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지. 이분은 집에서 어머니가 다 해주시나 봐요. 참. 그래서 엄마도 이제 퇴직하셨고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셔야죠. 라고 답변하니 이해 못하겠다 하더군요. 진짜 이분 집에서 부모님이 다 그냥 해주시나 보다.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면 따로 나가 사시면 따로 나가서 사는 집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직접 해주시나?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어머니 고생시키고, 그죠? 솔직히 전 이분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고,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예.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놓고 선을 긋고 화를 내기에는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죠. 직장 생활에서 화를 내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확 선을 그어버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아무래도, 그죠. 사회생활이고 하다 보니까, 나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냥 정말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맞지 않다 싶으면 더 이상 이제 멀어지게 될 수 있지만 안 볼 수가 있지만 매일 가야 되는 직장이고 이게 내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나의 생활이 걸려 있고 나의 벌이가 여기 걸려 있는 문제니까 참. 아무튼 대놓고 선을 긋고 화를 내기엔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고 또 당장 퇴사하는 무리이고 제가 유독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 길지요?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요. 껄껄. 우선은 유독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기 뭐라 될까요? 사회생활이랑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제 앞전 팟캐를 들어보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번아웃이 한번 크게 왔고, 이 얘기를 제가 했나요? 번아웃이 크게 와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한 3년째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번아웃이 크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오래 준비했던 시험에 크게 한번 좌절을 겪어서 그런 일이 그게 또 원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에서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랑 겹치면서 더 이제 크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좀 불편해 하시려나요? 저는 이제 공황이 크게 한번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정말 태어나서 겪어본 적 없는 정말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청취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 방법이 절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그 정신의학과, 옛날 표현은 정신과죠. 정신과나 이런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가세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뭔가 그 한번 그 약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못 끊고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심리 상담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 저의 원고비 절대 맞다는 건 아니고요. 행여나 이건 좀 지금 이 사연에 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빠지긴 했는데, 행여나 정말 힘드시고 뭐 고통스러우시고 그러신 분은 우선 병원이 먼저입니다. 병원을 먼저 가시고 급한 불 먼저 끄시고 정신과에서 뭐 약이랑 상담 병행하셔도 되고 심리 상담을 더 받아보셔도 되고 그러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저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 조언으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네, 어쨌든 유독 예민하신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저도 읽어보니까 저도 이런 분 만나면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절대로 예민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힘들면 힘든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그저 똑같은 연구 간호사라 사실은 직급이 없지만 먼저 들어오시기도 했고 나이 차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또 한국 사회가 워낙 이렇게 나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식사할 때 막 뭐 이렇게 이제 반찬 떨어지면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동등한 같은 직급인 사람인데도 나이가 많으시고 뭐 이러니까 그냥 조금 어린 내가 이제 먼저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 불편하고. 근데 보통 매너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더라도 일어나서 나도 같이 할게 라든지 내가 할게 라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그죠. 저도 제주에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비슷한 분이 있긴 한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좀 보는데 좀 빡치더라고요. 화가 난다는 표현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빡치더라고요. 아주. 저는 좀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막 앉자마자 그냥 수저랑 뭐 물컵 따르고 뭐 이런 걸 좀 먼저 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 있으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 뒷담화도 참네. 정말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걸 이상해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뭔가 약간 아까 전에 그 츤데레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 얘기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되게 배려해 주시는 말인데 그런 걸 보면 또 좀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도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드신가? 뭔가 본인도 연봉에 불만족스러워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막상 자기보다 더 받는 거 보니까 또 막 자기 상황을 또 보니까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신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제 다른 쪽 진로를 생각 중이시라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직장 안에서 만족을 못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드셨다면 우선은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어, 이직 준비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어, 참 이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직을 생각 중이거든요.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좀 죄송한데 저 최근에 또 이직 준비를 좀 게을리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도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연 주신 분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 일 자체가 아니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회사 일 자체가 저한테 주는 만족감이 일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쪽도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거의 뭐 박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회사 안에서 관계도 조금 힘들어서 저는 사실 이직을 좀 프리랜서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프리랜서는 뭐 프리랜서도 결국에는 일적인 관계에 사람들을 만나긴 해야 되지만 회사처럼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뭐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저도 사연 주신 분처럼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직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목표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서 꾸준히 달성하면서 계속 그거는 또 회사 다니는 것과는 또 다른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저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잘 이렇게 좀 거절도 잘 좀 못하는 타입에 가깝거든요. 근데 아까 읽어봤을 때 뭐 티타임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좀 빠지시기도 하고 물론 그분이 좀 내가 싫으냐 이러면서 막 우는 소리를 내시긴 하지만 내가 싫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좀 약간 유아적인 면이 좀 있으시기도 하네요. 네. 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사랑받냐 사랑 안 받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뭐 이분도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잘 또 빠져나오시고 또 뭐 본인에 대한 어떤 막 하소연을 할 때 그것도 이제 적당히 들어주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일어나시고 이런 부분도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끌려가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좀 바보같이 왜 이랬지? 그걸 자책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결국에는 이게 사람 간의 각자의 자기의 어떤 기준 그 요즘 말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너 선 넘었어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각자마다의 그 고유한 선 기준이 있고 사연 주신 이 B님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 일이 있으니까 이만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현하시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분과 어떤 뭐 진지한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B님이 느끼는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완곡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이분도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거 쉽지 않죠. 그죠?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이해해주고 그랬냐 이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나는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것도 골치 아파지죠. 나름 뭔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근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화가 나고 좀 짜증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한 타입인데, 저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런 감정들을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스스로 좀 죄악시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누구한테 좀 약간 화가 난다거나 뭐 약간 미운 마음이 생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약간 못 견뎌야 하는 부분,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느낀 것들은, 본인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잘 해소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안 느끼고 저기 미뤄두면 언젠가는 그게 쌓여서 뭔가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빵 터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다가 누구한테 갑자기 막 바로 화를 낸 적도 있고, 네, 굉장히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정말 좀 마음이 넓은 친구라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무튼 네, B님도 이 답답하고 화나는 이런 마음들을 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해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하루 중에 아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일반 회사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정신과나 이런 데 찾아온 뭐 불안함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유 중 1위가 이제 회사 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문제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불편함만 있으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물론 회사 안에서 이분이 아닌 또 다른 좋은 동료들이 있으면 그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 지금 이 이제 40대 이 동료분에 대한 뒷담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마음이 가는, 좀 더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그 동료들과 뭐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사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즐거운 시간을 더 보내시면서 기분을 좀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고, 또 회사가 아닌 바깥에 나오셔서 본인의 친구분이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 보신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있던 이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좀 찾아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가장 쉬운 거는요, 가장 단순한 거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감정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쓰거든요. 회사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그날 좀 쌓인 게 있다 이러면 막 감정일기다 써요. 근데 감정일기는 뭔가 정제될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도 보여줄 일이 없고 나만 보는 일기이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막 쓰셔도 됩니다. 욕을 쓰셔도 되고 그 안에서 막 화를 풀어내셔도 되고, 또 어떤 또 이렇게 고마운 감정이 이런 게 있으면 막 고마운 감정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회사 안에서의 어떤 확실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해라라고 뭔가 말씀드리기에는 참, 저도 미숙한 사람이고, 저도 뭔가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내 안의 감정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건 또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조언이랄까요? 저도 좀 하려고 노력 중인 이런 것들 좀 공유를, 조언이라기보다는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소위 그 한때
그 인터넷에 어떤 밈으로 그런 게 있었죠. 예, 도라이 보존 법칙이다. 이런 얘기.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좀 반반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야 저 미친 XX 이러면서 욕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욕을 하면 좀 불편해져서 저는 좀 측은지심 방향으로 가긴 하거든요.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였다면 좀 되게 좀 아직 애기다. 아직까지 나이는 저렇게 먹었지만 아직까지 생각이 애구나. 좀 안타깝다. 좀 더 성장했으면 좀 성장해라. 약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회사 안에서는 최대한 좀 덜 만나는 쪽으로, 최대한 앞에서 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그냥 이분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그냥 흘리려고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그러려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뭐 좋고 나쁘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가른다기보다는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분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랑은 정말 맞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억지로 뭐 이렇게 뭐 이해하려고 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 거리를 좀 지금보다 좀 더 두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모쪼록 좀 이런 일 있으면 뭐 항상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쪼록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시기를,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그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K님이 보내셨군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님. 7월부터 꼬박꼬박 팟캐스트를 챙겨 듣고 있는, 그리고 수능까지 6일이 남은 재수생 청취자입니다. 웃음. 저번 주에 사연을 받으신다는 걸 듣고 메일을 보낼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인다코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적게 되었어요. 작년에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고3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힘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아서 대학은 제 미래에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던 중 9월,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겨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좋은 성적은 받지 못했고, 그나마 붙은 대학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재수를 결정했어요. 그래도 12월에서 2월은 알바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답니다. 가로 열고 부산을 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울어요. 하하. 환영합니다. 웰컴 투 부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수 공부를 시작했고, 전 독학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 초라하고 못난 사람 같았어요. 정말 이놈의 인스타그램, SNS가 문제입니다, 정말.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 대학 축제 등등 저는 알 수 없는 세계의 사진들을 보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제 선택을 후회하고 과거의 저를 자책하고 끝없는 자기 혐오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섭식장애까지 앓게 되어서
2개월 사이에 20kg이 빠졌어요. 이거, 네. 야속하게도 시간은 빠르게 지나서 6월 모의고사를 보았고, 미미하게 오른 성적은 저에게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자책을 하게 됐어요. 한 달을 우울해하다가 산책이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친구의 조언으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팟캐스트를 눌렀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날따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인다코님의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고르신 게 평양냉면을 아이고 아이고 이 허들이 높은 이 주제를 네. 이상하게도 인다코님이 설명해 주시는 평양냉면을 듣다 보니 그게 그렇게 맛있나? 나도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음식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그날 바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시고 저를 평양냉면 집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몇 개월 만에 먹는 음식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한 입 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냉면은 말을 못하는 존재이지만 저에게 이런 것들은 누려도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눈물을 찔찔 흘리며 저도 지금 찔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냉면을 다 먹고 난 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며 섭식장애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빠진 살도 지금은 원상복귀가 되어서 완전 건강해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전 독서실을 갈 때, 집에 올 때 꼭 인다코님의 팟캐스트를 들어요. 올해 제가 보지 못한 영화에 대한 감상도, 페스티벌도, 그리고 친구들과 할 만한 이야기까지 다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그날 제가 우연히 들어왔던 팟캐스트에서 인다코님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올라오는 팟캐스트를 듣고 저의 마지막 수능이 될 2024 수능을 잘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지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눈물이 나네요. 네. 정말. 음, 저는, 심심하고 좀 외롭고, 이렇게 해서 팟캐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한 건데, 평양냉면도, 평양냉면이 허들이 높아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의 저 혼자 주절주절 거리는, 제가 말하는 그냥 보통의 방송인데, 이거를 듣고, 음식을 드시게 되시고, 섭식장애를 또 이겨내시고, 그러셨다니까 참, 뭔가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라고 말로 좀 표현하기가 힘든 어떤 좀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느낌을 살면서 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놈의 인스타그램이 문제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다들 뭐 행복한 것만 올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가 않고, 다 뭐 우리 사람 사는 게 희노애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네. 그런 시간을 K님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병원 찾아가셔서 예, 예, 그 힘든 거 잘 이겨내셨고, 그리고 수능도 다시 재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뭔가 이렇게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다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살면서 의외로 뭔가 좀 꼭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겼다는 게 정말 축하해드릴 일이고, 예, 그래서 재수를 결정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를 정말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터지려나? 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쵸. 예. 대학 가시면 MT 가시고, 또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럴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예. 저는 대학 가서 그렇게 놀지 못했어요. 소심해가지고. 저는 뭐 예전 팟캐 말씀드렸지만 뭐 동아리 가서 동아리 분들이랑 그렇게 놀았고, 네. 학과 생활은 아싸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고백을. 그리고 너무 좋네요. 네. 수능 끝나고 부산 여행도 한 번 더 가세요. 시간 맞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방송일 기준으로. 16일이네요. 목요일. 수능일이군요. 네. 저도 수능 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K님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많이 긴장이 되시는지 아니면 편안하신지. 뭐랄까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제일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수능 시험 칠 때 되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문제를 풀다 모르는 게 나오니까 너무 막 콕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해오던 거 이제 그대로 시험 쳐서 평소에 해오던 거를 보여줘야지.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탁탁탁 푸시고, 어려운 문제 탁 나서 너무 당황스러우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쉬운 문제부터 탁 푸시고, 이제 시간 여유 딱 생기실 때 이제 어려운 문제 탁탁탁 푸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날은 평소 주무시는 대로 주무세요. 전날이라고 너무 일찍 주무실 필요도 없고 평소 매일매일 주무시던 그 패턴대로 리듬대로 그렇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대요.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인터넷에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계신데 그 수능생을 위한 조언이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저는 전날 되게 일찍 자려고 일찍 불 끄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요 사연에서 제 팟캐를 들으신다니까 지금 듣고 계시겠죠. 평소 주무시는 대로 그냥 집에 오셔서 일찍 제 팟캐 들으시고 평소에 주무시는 대로 뭐 이제 조금 더 볼 부분 있으면 좀 더 보시고, 그러고 평소 주무시는 시간에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늦지 않게 수ung장에 가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찍은 문제는 다 맞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아는 문제는 당연히 다 맞으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기도드리고요. 제가 무교지만 모든 어떤 세상에 신이 있다면 모든 신들에게 제가 꼭 좋은 원하시는 점수를 얻고 그 점수로 좋은 대학에
아니, 원하는 대학에, 원하시는 좋은 대학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수능 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끝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세요. 그동안 뭐 참아왔던 뭐 영화도 보시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저한테 드디어 찾아온 두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최대한 공감을 함께 공감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두 분께 뭔가 좀 공감이 되어 드렸는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머리를 긁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연 보내실 분 계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oice.meijun78@gmail.com입니다. 한자 읽어드릴게요. voice.mayjun78@gmail.com입니다. voice 할 때 voice 메이준 5월 6월 할 때 그 메이준 mayjune 숫자 78 gmail.com voice.meijun78 gmail.com입니다. 아이고, 메일을 너무 긴 걸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같이 읽어보고 공감하고 또 제가 뭔가 조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저도 노력해서 해드리고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랑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사연 소개를 제가 올릴 에피소드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거든요. 와, 그런데 저도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 두 사연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도 벌써 지금 녹음 시간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48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에피소드 하나로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연이 오게 되면 에피소드 하나랑 또 사연을 따로 해서 두 개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하던 끝인사랑은 조금 다르게 해야겠네요. 수능생 내일 시험을 칠 우리 수험생들 뭐 고3이시든 재수생이시든 삼수생이시든 어쨌든 내일 수능을 치시는 분들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거 신박한 마무리군요. 화이팅을 외치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내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우!